11월 25일 정전 시장입니다. 자, 뉴욕 3대 지수는 큰 폭의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나스닥은 2.68%, S&P 500은 1.5%,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무려 4.63%의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기술주 유지의 상승이 시장을 좀 이끌었다.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죠. 네,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 S&P 500이 굉장히 강했고요. 다만 상한학 종목들은 뭐 백중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의 큰 이슈는 세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 네, 샌프란시스코 총재 메디 데일리가 고용시장 위험에 12월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 지지 의사를 밝혔고, 여기에 크리스토퍼 월러 사실상 이제 차기 연준 의장 후보죠. 고용 약화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은 큰 문제가 아니다. 금리 인하 해야 된다. 금리 인하를 또 지지해야 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뭐 케빈 아셋이든 크리스토퍼 월러든 케빈 워시든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는 백악관에서 차기 연준 의장을 1월에 발표하겠다는 입장이 나왔어요. 그리고 금리 인하에 해다, 내년부터는. 그러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적극적인 시그널을 보내면서 오늘 시장에서 유동성 공급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커졌고, 실제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무려 거의 80%까지 올라갔고, 2026년도 12월까지 금리가 2.5%까지 우리가 좀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5% 미만을 기대하고 있는데 많이 내려온 모습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시장의 유동성 공급 이슈 때문에 오늘 비트코인도 1%대 상승. 금이 올라간다는 거, 여러분들, 금이 해칭이 수단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냥 저는 대체 수단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유동성이 공급되니까 네, 연준 인사들의 이런 비둘기파적인 발언에, 완화적인 발언에 올랐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시장이 떨어지면 투자자들이 금으로 몰려갔다면은 지금은 유동성의 공급 때문에 이제 에브리싱 랠리로 금을 탄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이슈들이 나왔고, 그리고 또 좋은 지들이 굉장히 많았죠. 트럼프, 우크라이나, 미국이 이제 평화 프레임워크를 해서 어느 정도 의견을 좀 합의를 하게 되면서 지금 종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에다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이랑 또 전화 통화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국빈 방문을 또 초대를 받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은 최근에 엔비디아의 H200 반도체 칩에 대한 중국 수출 허가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겠죠. 그러면서 오늘 반도체 종목들 위주로 크게 탄력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구글 뭐 제미나이 이슈도 시장을 좀 흔든 좋은 재료였습니다. 네, 제미나이가 이번에 3.0이 나왔는데 굉장히 호평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구글이 좀 해프닝이긴 하지만은 갑자기 막 생명의 징후가 발견됐다. 뉴스 보신 적 있나요? 네. 그러면서 약간 이제 어그로를 끌었는데 이런 어그로 넘어서도 지금 평당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미나이가. 그래서 제미나이 기대감으로 구글, 그리고 브로드컴, 네, 파트너사죠, 크게 탄력이 나오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종들의 탄력이 나왔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올라야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가장 큰 수혜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큰 반등 한번 또 기대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니까 뭐가 올랐습니까? 오랜만에 네, 비트코인 관련 테마주들, 그리고 뭐 계속 이제 그동안 좀 조정이 나왔었던 이런 데이터 센터 관련 테마주들도 크게 반등이 나왔고, 아이온큐가 또 이제 좋은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이런 양자 컴퓨터 관련 테마도 크게 올라가는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미국 중소형주들은 변동성이 보시면은 뭐 10%씩 찍히잖아요. 계속 이렇게 10%, 뭐 10몇 %씩 찍히는데, 결국 12월 10일 날 인하할 건지 동결할 건지를 보고 제가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변동성을 어느 정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감안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섣부르게 여러분들 추매, 손절, 뭐 이런 거, 비중 확대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시장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 내용이 나왔고, 네, 그리고 뭐 최근에 증시의 변동성에 반대 매매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 나쁘지 않죠. 신고점에서 반대 매매 나올 수 있죠. 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만 신용을 쓰지 않으면 돼요. 네, 뭐 신용만 안 쓰면 될 것 같고, 최근에 환율에 대한 문제가 워낙에 커지면서 최근에 국민연금에 대한 사실 이거를 좀 줘야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정부가 환율을 잡기 위해서 네, 국민연금과의 이제 한해치 카드를 또 논의를 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뭐 아시겠지만은 지금 환율이 너무 높아요.
환율이 너무 높은데 제가 비판적인 의사도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어쩔 수가 없다라고도 말씀드렸던 게 미국, 중국, 유럽연합, 일본이 돈을 그렇게 푸는데 어떻게 환율이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금리 인상을 해요? 금리 인상 못해요. 가계부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드려 맞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들을 체크하시면 될 거고, 그 대신에 계속 이런 거를 뭐 서학개미 탓이다 이런 탓으로 돌리면 안 되죠. 내로남불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고, 네, 아무튼 뭐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는데 저는 이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골드만삭스가 헤지펀드가 3주 연속 미국 주식 매수 확대하고 있다. 제가 여러분들 11월 달에 증시 전망 올려드리면서 지금 주식을 누르는 헤지펀드들의 이런 노이즈를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뭡니까? 헤지펀드들이 올해 가장 많이 M7 종목을 팔았어요. 올해 초에. 보시면은 M7 비중을 줄였다. 2월달 뉴스고, M7 비중을 줄여서 중국 주식 샀다. 이거 5월달 뉴스고, 보시는 것처럼 7대 주식에 대한 헤지펀드의 비중이 원래 60%였는데 이 60%에서 거의 20%까지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네, 거의 20% 정도까지 비중을 낮추면서 매도했는데, 아시겠지만은 올해 2분기, 3분기에 빅테크, M7 종목들이 급등을 했죠. 그러니까 헤지펀드들은 돈을 못 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고점에서 헤지펀드들이 빅테크 업종들이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 뭘 하고 있다? 저는 계속적으로 노이즈를 발생시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이런 신고점에서 계속적으로 뭐가 나왔습니까? AI 거품론 계속 나왔잖아요. 매일매일 나오면서 주가가 떨어지니까 뭐가 하고 있다? 헤지펀드들이 비중을 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뀔 때는 정말 시선을 여러분들 뷰를 길게 가져가셔야 된다고 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마이크 버리가 25일날 큰 거 입장 밝히겠다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리딩방 오픈 홍보였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모건스탠리 소형주 비중 확대해야 된다. 그리고 뭐 웨드부시가 뭐 어제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금 도이치뱅크도 그렇고 S&P 목표가가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여러분들. 헤지펀드들은 계속적으로 AI 버프론이다, 뭐 지금 뭐 닷컴버 부른다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지금 아이비드, 뭐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블랙록, 도이치뱅크 지금 S&P 목표가 다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여러분들 맞는지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공대를 나와서 자기 회사와 자기 수백 명의 직원들, 수백 수천 명의 직원들과 그 사람들에게 투자, 그리고 회사에 자본을 투자받은 그 투자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CEO를 믿을 건지, 아니면은 그냥 경제학 나와가지고 그냥 헤지펀드 입사해가지고 계속 시장 흔들고 있는 저런 마이크 버리 같은 사람 믿을 것인지, 어느 사람을 선택하는 건 선택이지만은 증시에 대한 장기적인 뷰는 오른다.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종목을 잘 골라야 된다고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어느 미국 백악관에서 내년은 금리 인하해다, 1월에 연준의장 교체한다 라고 하게 되면서 지금 누가 돼도 어쨌든 금리 인하를 상당히 지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기대도 될 것 같고, 우크라이나 관련해 가지고 지금 백악관에서 이제 성명을 냈죠. 이렇게 성명을 내면서 기대감 좀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트럼프 평화 구상의 초안이 결국에는 우크라이나가 항복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전쟁이 지금 거의 4년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똘똘 뭉쳐 있는 것도 제가 설명드렸죠.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올해 초에 설문조사 했더니 60%가 종전하자가 나왔어요. 60%가. 우리나라처럼 막 6.25 전쟁 터졌을 때처럼 정말 그냥 나라가 다 먹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우크라이나 서쪽 같은 경우에는 잘 산단 말이에요. 이게 빈부격차가 엄청 큽니다. 서쪽 같은 경우는 유럽이랑 붙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전쟁이 나고 있을 때 서쪽에서 파티하고 있는 영상도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논란이 된 적도 있었죠. 그러면서 지금 우크라이나는 단합이 안 돼, 일단은. 제렌스키 그런 카리스마도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더 이상 진격하지 않고 있죠. 여기에 막 지뢰까고 참호 까면서 우리 여기만 먹으면 된다. 러시아가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왜 침공했습니까? 여기 있는 흑해를,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얼지 않는 바다를 차지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침공을 한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크림반도를 공고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더 이상 진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러시아는 여기서 우리 너희들이 평화회담 하면은 받아줄게 하고 있는 거고, 우크라이나는 이 영토 못 준다라고 있는 건데 어쩔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국제 정세는 뭐 착한 편 나쁜 편이 아니에요. 힘에 놀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크라이나가 뭐 백기를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우크라이나에 정말 4년 동안 진행되었던 이런 정말 새로운 시장이 또 열릴 수 있겠죠. 재건 이슈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아무튼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중국이 어제 뉴스 나왔죠. 프리미엄 디램을 또 공개했는데, 이 창시 메모리가 이제 또 상장도 준비를 하고 있고, 제가 원래 그 준비를 하려고 했어요. 상장을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관련들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미래산업이랑 IST, TSE 한미반도체가 요게 장비 이제 검사 부품들을 좀 공급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관련 테마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체크하시면은 될 것 같고, 뭐 기술을 오지게 빼가더니 결국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신고 당할라. 네,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고, 자, 최근에 다카이치 총리와 일본 그 중국의 이제 좀 논쟁이 커지고 있는데 지지율은 계속 올라요. 여러분들 다카이치 총리의 전략이 뭐겠습니까? 내부의 적을 만들지 말고 외부의 적을 만들어 시선을 돌리자. 이거 뭐 정말 정치인의 유명한 전략 중에 하나죠. 그러면서 외부적으로 다카이치가 취임하자마자 중국을 건드렸고, 그러니까 다카이치 지지율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예, 사실 다카이치 지금 총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재정 확대 정책, 기업들 지원 정책, 이런 정책을 하게 되면서 사실은 재정을 완화시키는 정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지지율이 떨어질 일이 없어. 여기에다가 중국을 딱 건드려 버렸죠. 그러면서 중국이 갑자기 발작하니까 네, 어떻게 됐다?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것들은 전략적인 이런 선택이고, 사실 뭐 미국, 중국이랑 일본이랑 뭐 정말 말 그대로 군사적인 움직임만 나오지 않으면은 우리나라한테는 호재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슈, 이것도 뭐 계속 나왔던 내용들이죠. 어제 통과됐고요. 드디어 STO 법제화 첫 번째 시동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뭐 조선 뷰티 최근에 뭐 바닥에서 반등 나오고 있는데 뭐 계속 나쁘지 않는 모습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저는 뭐 모건스탠리가 메모리 공급 부족 장기화 전망한다. 그래서 어제 샌디스크, 와, 이 큰 주식이 13%, 메이커테크놀 7%,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포함해서 반도체 종목들 강한 반등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렸죠. 뭐를 강조드렸냐면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이 어제 100조를 지금 전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5만원 가야 돼. 15만원.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컨센서스를 못 따라가는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악재가 있거나 시장에서 좀 뭔가에 뭐 정말 따라주지 않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그렇지 않다고요, 지금. SK하이닉스도 그렇고.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롱뷰로 천천히 분할하면서 떨어질 때마다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히토류 관련 테마주도 저는 히토류를 아마 앞으로의 텐베거 종목이라고 저는 계속 보고 있어요. 제가 2024년도에 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SMR 관련 테마주들을 말씀드린 다음에 300%, 막 400% 올랐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다음 섹터 테마가 히토류다. 왜? 지금 이제 인류가 개발하고 있는 원자재 중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지만은 개발하기 힘든 물질 히토류예요. 특히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군사, 우주, 반도체에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거를 개발을 안 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 히토류 관련주도 계속 관심 가져 보셔야 된다. 한국 히토류 아닙니다. 미국 히토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아무튼 뭐 요 정도 내용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그리고 네이버 이슈가 계속 나왔는데 아직 오피셜에 나오지 않았어요. 이거 단독 뉴스거든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우리 미래에셋증권 뭐 급등하기 전에 팔긴 했지만은 미래에셋증권 말씀드리면서 네이버 페이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할 상장에도 호재고, 나스닥 상장에도 호재고, 나스닥의 ADR 상장에도 호재고, 그냥 네이버랑 뭐 두나무 관련된 최대 수혜 종목은 미래에셋증권이다 라고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요 정도 내용이 있고, 자, 오늘 무케시 안바니 인도릴리니어스 그룹의 회장이 삼성전자 수원점부터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통신장비 쪽으로 좀 협업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통신 쪽에서 굉장히 강한 그룹이기 때문에. 그래서 통신 쪽 관련 테마주들 좀 움직일 수 있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빨리 개장했으면 좋겠네요. 네, 어제 시장 더럽게 재미없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2.57% 상승이 나기 때문에 기분 좋게 개장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